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네이버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어제 네이버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죠. 자, 이 지지의 영역이라고 제가 요 라인들 말씀드렸었는데 지지 영역에서부터 드디어 반등이 나왔고요. 5.72%나 좀 제법 올랐고 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캔들 몸통이 자,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나 싶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트럼프가 또 사고를 쳤네요. 그쵸? 또다시 증시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장이 폭락을 했고요. 중국에다 대고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아마 국내 증시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장에 자 여기 들어와 있는 빨간색들이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파란색으로 바뀔 텐데 이런 거시경제의 영향을 개별 종목으로서 아예 안 받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여러분 네이버예요. 솔직히 네이버가 뭐 미장이 무슨 상관이고 관세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반도체는 기존에 이 외인들이 상승을 주도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는요 국내 기관권에서 상승 주도했었습니다. 기관권이 주포예요. 그 전에는 개인들이 많이 샀었고 그쵸? 지금 수급 동향을 보시더라도 지난 한 달 동안 기관권에서만 290만 주 누적적으로 매수로 나옵니다. 기타로는 연기금, 뭐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투신 이런데 지난 6개월을 보면 어때요? 지난 6개월 보면은 개인들과 기관권, 금융투자 자 외국인만 팔았어요. 네이버는. 그래서 네이버는 전형적인 토종 기업이고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이고요. 외국인 자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업입니다. 다음 주부터 지수가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때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내 큰 손들 자금을 빼겠죠. 당연히 주가가 내릴 것 같은 곳에선 자금을 뺄 거고 자금 이동이 한번 있을 거예요. 투자처 변경으로. 그때 혹시 주도주가 네이버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나무하고의 합병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 산업이 굉장히 구찌가 큰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코인 시장은 점점 개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금이 네이버로 몰리는 분위기랑 두나무하고의 합병 분위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코인 시장의 개화 분위기 등 여러 가지가 특수가 합치다 보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지수가 내려가는데 여러분 네이버 혼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야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당장 월요일부터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아직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합니다. 연봉 차트를 보면 역사적 최고점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최고점 46만 5천 원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요 사실 이때보다 더 좋아요. 지금이 주가는 26만 8천 원이지만 네이버라는 개별 종목이 맞닥뜨리고 있는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이 훨씬 좋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세만 잘 탄다면 지금껏 본 적 없는 엄청난 주가 상승 파괴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미친 듯이 불기둥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전체 시장 상황 때문에 뭐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다시 5일선 밑으로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요. 5일선을 중심으로 당분간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입니다. 여기 5일 이동평균선에서 밑으로 빠진 다음에 주가가 밑으로 빠진 다음에 5일선이 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5일선 부근에서 단기 물량의 일부를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반대로 5일선이 계속 지지를 받는 것 같다. 그래도 5일선만 닿으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이러면은 기존 주주 여러분들은 그냥 지켜보셔도 좋은 거고 아니면은 추가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조금씩 분할로 담아 보실 수도 있겠죠. 다만 현재 위치 자체가 비중을 실어서 한꺼번에 매수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일단 이격도 자체가 최근에 급등 때문에 살짝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를 할 거면 이런 데서 했어야죠. 그쵸? 또 이런 데서 매수를 하셨어야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안 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처음 네이버 매수하시면서 비중을 한꺼번에 실른다? 저는 그런 거는 반대하고요. 이런 데서부터는 여러분 분할로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자 뉴스인데요. 최근에 주식 초고수들도 네이버를 많이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니까 자 중동 전세가 좀 완화됐고 그래서 주가가 빠지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식 초고수들이 주워 담았고요. 그 다음에 또 네이버를 많이 샀네요. 어제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네이버 목표 주가 33만 원 유지했고요. 매수 의견 냈습니다. 3분기 매출은 기존 컨센에 부합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 같고 두나무랑 결합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도 리포트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했냐?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가 결합이 된다면
당장 내년도 매출은 20% 이상, 영업이익은 60% 이상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중장기적으로야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겠지만 요거는 당장 내년부터 반영되는 분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당장 내년에 영업이익 60% 성장하는 거 말고 이번 거래의 본질 자체를 장기 성장 동력 확보라고 봤습니다. 특히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에 결합한 다음에 최대 주주가 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신사업 추진력 제고가 가능한 상황이 될 거고, 네이버는 단기 실적 모멘텀보다는 장기 성장성, 그 다음에 구조적 전환,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밸류가 업될 거니까. 현재 네이버의 적정 주가 밸류 자체를 32만 원에서 뭐 한 40만 원 정도 사이로 많이 내놓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이러고 있죠. 근데 이게 결합이 된 다음에 네이버 적정 주가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기관권 자금이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더 견인이 될 거고 여기에 따라붙는 세력들도 많을 거고요. 나중에는 외국인 자금마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슈퍼 트렌드로 네이버 추세 분석을 해보시면요. 일봉상 단기 추세는 상방입니다. 그쵸? 근데 주봉상 중기 추세가 하방인데 금요일장에 왜 27만 5천 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었는지, 여기 파란색 라인 저항 라인이 딱 보이죠. 주봉상 슈퍼 트렌드 가격이고요. 제가 상방 마디가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27만 2천 원 라인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저항 라인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주봉 종가상 27만 2천 원 위에서 끝이 나야만 중기 추세를 상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 가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이쯤 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매물들이 꼭 나오는 자리니까 자꾸만 윗꼬리를 다는 거고요. 대신에 월봉 차트로 보면 또다시 슈퍼 트렌드가 상방이죠. 즉 지금은 중기 추세만 제외하고 단기랑 장기 추세가 상방으로 나옵니다, 네이버는. 근데 지금 슈퍼 트렌드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각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슈퍼 트렌드가 우상향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물량을 홀딩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장기 차트에서 우상향 중이니까 장기 물량을 홀딩하시면 되겠죠. 제가 그래서 네이버 장기 물량 꼭 끌고 가셔라. 못해도 목표가 40만 원, 여기 파란색 라인이 연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입니다. 제가 중장기 1차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평균적인 주가의 변동 범위를 측정해서 나오는 목표가니까 전혀 생뚱맞은 근거 없는 목표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증권사 중에서도 DS 같은 데선 지금 40만 원 동일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30분봉 차트로 최근장 파동을 좀 마이크로하게 분석을 해보면 원래는 올려놓고 횡보하다 끝냈기 때문에 월요일장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지금 주말 중에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주가 결국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주가가 조금 오르나 싶더니 지금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는데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국내 기관이 주포인데다가 외인이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미장 영향을 덜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오를 종목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도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27만 2천 원은 주봉상 슈퍼 트렌드 가격, 현재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주가가 27만 2천 원 위로 완전히 안착해야만 중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거고요. 세력들 최근장이 26만 원에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방마디가 24만 3천 원은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입니다. 주가가 24만 3천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 네이버 단기 추세도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셔도 좋습니다. 소통방에서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 꾸준히 업데이트 드려왔고요. 비교적 최근 장이었던 10월 1일자 수익 전략 정보를 열어보면 제가 24만 3천 원에서 25만 4천 원은 지지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아예 색칠까지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주가가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내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징하지 않고 결국 주된 관심사는 높은 확률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30만 원 윗라인에 진입할 것이다. 바로 요게 주된 관심사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장에 요 지지의 영역에서부터 주가 반등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지난 9월 27일자 수익 전략 정보를 열어보면요. 자, 네이버 일봉 차트에서 RSI 매도 시그널이 떴는데 요거는 단기적으로 신뢰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현재 슈퍼 트렌드 기준으로 네이버가 단기 추세랑 장기 추세는 상방인데 중기 추세만 하방이니까 모든 기간 내 일제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RSI 매도 시그널을 참고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부 다 상승 추세를 가리키면 그때는 RSI 시그널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고할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RSI 시그널이 일봉 단기 차트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 물량에 한해서 조만간 장세가 약한
날이 오면 분할로 비중을 축소해 나가자. 그리고 장기 물량만 추세로 홀딩하는 전략이 더 세련된 매매입니다. 그럼 이날이 9월 27일이었으니까 요 9월 26일자 캔들을 보고 나서 요게 9월 29일 캔들이거든요. 그 주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날은 장세가 약한 날이 아니었으니까 비중 축소가 안 들어가고 이날부터 장세가 약한 날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 음봉이 나올 때부터 물량을 줄여 나갔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요만큼 내리는 동안에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9월 1일자 수익 전략 정보를 보면요, 제가 그때 주봉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주가가 스카이 라켓팅 했다가 자 20주 이평선까지 조정을 줬는데, 5주 이평선과 20주 이평선이 정배열인 가운데 주가만 일시적으로 20주 이평선 밑으로 빠져 있었죠. 이러면 상방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매수 세력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날 영상에서는 자 매수하자, 매집하자 이 말씀 드렸는데 그때가 이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결론적으로 제가 매수할 자리에서는 매수, 그 다음에 매도할 자리에선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네이버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었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은 제가 9월 28일 일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여러분들께 단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차트 상황 보시니까요, 거래량 1100% 터졌고 종가는 26.97%에 끝났고요, 장중 최고점은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이날 일동제약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신약물질 임상일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지난 9월 22일 월요일에는 대림바스랑 한국전자홀딩스 총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전자홀딩스가 다음날 상한가를 갔고요. 제가 처음 추천드릴 당시 차트 모양은 이랬습니다. 최근장 고점은 높여가고 있었고 그리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었고요. 수급상 당시의 수급 동향이 급등 패턴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차트 상황 보시면은 그 다음날 윗꼬리를 비록 길게 달았지만 장중 고점 부근은 상한가 인근까지 도달을 했었고요. 거래량은 무려 2만% 가까이 크게 터졌었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은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이 났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처럼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필회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꼬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 단가는 중심 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줘도 좋습니다. 불타기로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 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 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 트렌드가 빨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목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9만 4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9만 4천원까지 주가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 나는 텐베거 종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텐베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텐베거 히든 종목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텐베거 히든 종목도 내일장 급등주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히든 종목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중장기적으로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010-2306-3934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매월 1회씩 제공되는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